자, 정규 교재 마지막 챕터 브랜치 3예요. 자, 어법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잘 보면 교재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에 문장 분석이었던 문장 해석이었던 부분이 어법 개념 정리가 되어 있죠. 그 선질 분석은 거기가 어떤 칸이냐면 너네가 1번을 고를 때, 즉 1번을 판단할 때,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끌고 가는지 거기다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하는 칸이야. 그래서 오늘은 쌤이 해설해 주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할 테지만 11번부터의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거기다 직접 써보셔야 되고 당연히 틀릴 거를 염두에 둬서 연필로 쓰시는 걸 권장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개념 정리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중복되는 개념을 절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 분사가 나오는데 4번에도 분사가 나왔다. 4번에선 분사와 관련된 개념 설명은 생략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 강의는 초반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는 겁나 빨라질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필요한 것만 탁탁 선별해서 수업을 나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법 개념이 난 너무 지나치게 부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문법 특강 그때 찍었던 거랑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저한테 개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업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법 개념 베이스는 깔려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있는 문장 처음부터 읽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as far as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s concerned. 자, 커뮤니케이션이 사람 사이에 관련이 되어 있는 한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뒤에서 주어 동사 찾으는데 앞에 이제 필요가 없잖아. 문법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걸러서 버릴게요. 자, such commonality of interests is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여기가 동사고 주어가 누구예요? interests가 아니라 commonality라고 해야죠. 그래서 interest의 보편성이 흔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지 분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셨어야 되냐면 1번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수일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일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동사와 핵심이 되는 주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S에서 푸시면 되고 단수니까 1번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2번을 풀어볼게요. 자, 2번은요. 자, 그리고 문법 개념 정리는 문제풀이가 끝나고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문법 개념 정리는 지금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세 밑줄 그어져 있네요. 그럼 이는 그냥 뭐야 이거? 대명사잖아. 그럼 대명사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대명사 전략가 뭐라고 했어? 앞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킨다는 뜻이라고 했지. 자, 그럼 대명사 문제는 어떻게 해서 푸는 거예요, 정변아? 해석해서 문맥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잘 보면 어디서부터? apray부터죠. Apply can convince. convince는 확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vince 뒤에는 당연히 타동사가 나와야겠지. predator를 확신시키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지? 뭐라고? 여기 대시 생략된 거지. 그래서 대절 이하를 확신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prey는 확신시킬 수 있다. 뭐를 확신시킬 수 있냐면 a predator, 포식자가 not to chase it. 자, 투부정사네. 그러면 채연아 투부정사 하자마자 전략가 뭐라고? 투부정사 전략가 의미상이죠. 자, 투부정사는 부정사죠. 부정사는 준동사의 일원이네. 준동사의 전략가는 내가 뭐라고 했어?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또 다른 주어 동사의 구조로 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누구의? chase의. 그러면은 자, 주어랑 목적어 같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프레데터가 누굴 쫓는 거야, 성식적으로? 프레이를 쫓아야 되죠.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거 누구예요? 프레이죠. 단순해? 그럼 2번 맞죠. 끝.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가리키는 명사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서 찾으셔야 된다. 이게 2번에서 핵심이 됩니다. 자, 3번은 쉽죠. 3번은 밑줄 그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이거 뭡니까?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이거 쓰면 되죠. 이거 통금 또 누구 들었지? 동현이 들었나? 아니지. 아, 채연아. 관계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관계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선행사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선행사의 유무를 먼저 1차적으로 판단하시면 편해요. 잘 보시면 이거 쉽죠? 이거 참고로 니네 지난달에 본 거예요. 자, but for such communication to occur, 자, 이거 앞에 필요 없죠? 자, there must be strong guarantees. 강력한 guarantee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자, 이렇게 되죠. 그지?
자, guarantee가 있는데 그러면은 마치 뭐처럼 보여? 선행사인 것처럼 보이죠? 그치? 근데 뒤에 봐봐. Those who receive the signal. 이렇게지. 그래서 those가 주어, 동사가 will be better off. 이렇게 하면 되죠. 다 있네요, 문장 구성이. 근데 완전하다는 게 문제죠. 이제 이거 뭐였어? 위치가 아니라 대시라고 했어야죠. 3번은 뭐로 바꿨어야 돼? 대시로 바꿨어야 돼. 앞에 있는 guarantee를 수식해주는 게 관계사인 게 아니라 접속사였어서 동격이었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3번이 답이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이번에 니네 평가 문제였어. 알겠지? 자, 4번 honest라고 돼 있네. 자, the message have to be kept. 메시지가 kept 되어야 한다. 뭐로? 정직한 상태로. 자, 보어 자리에 있는 거죠. 과거는 뭐였던 거야? 그냥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는 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죠? 끝. 4번도 맞고요. 자, 5번. In the case of humans, honesty is maintained by a set of cognitive mechanisms that, 자, 뭐 있어야 된다고? 관계사? 선행사. 알겠죠? 그래서 evaluate 이렇게 주격이네. 그죠? 관계절이죠? That evaluate communicated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5번은 분사죠. 이거는 현재 분사가 맞냐, 과거 분사가 맞냐라는 것을 찾으면 돼요. 아까 말했었을 때 투부정사 했을 때 정빈이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어요. 그럼 과거 분사도 뭐 있어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분사, 부정사, 동명사 다 뭐야? 준동사죠.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냐면 수식을 받는 대상이 의미상의 주어예요. 알겠죠? 인포메이션이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다니는 건지 사람 의해서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문맥상으로 해석하셨으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된 정보라고 해야 되니까 5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푸시면 됩니다. 이번 9월 평가 문제는 3점도 아니죠. 더군다나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수능 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능 때 어법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쿨타임이 돌았기 때문에 교치로 장난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치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때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개념 정리를 오른쪽에 해볼게요. 자, 1번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내가 아까도 뭐라고 했어? 전략파 앞에서 지칭하는 거 찾으라고 했어. 앞에서 지칭하는 명사를 바로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찾는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해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명사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대명사 문제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문법 문제에서 꽤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문법 문제는 그냥 형이랑 뭐라고 했어? 또 하나의 해석 문제라고 했죠. 해석을 안 하니까, 해석을 못 하니까 문법을 못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하셔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 하셨으면 2번 접속사냐 관계사냐 한번 볼게요. 자, 접속사냐 관계사냐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 관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 근데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해? 명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으면은 그걸 우리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용사 내가 정민아 뭐라 그랬어? 누구 친구라고 그랬어? 명사 친구죠. 동사 친구 큰일 나요. 자, 얘들아 형용사는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야. 그러면 형용사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애초에 선행사랑 관계절의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관계사인지 접속사인지는 선행사 유무로 빠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선행사 유무로 빠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다고 하니까 보통 완전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사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 번째가 뭐냐면 본격 표현이에요. 본격 표현은 여러분들 관계사랑 다른 게 뭐야? 얘는 불완전한데 얘는 어때? 완전한 구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전 불완전 판단 기준이 뭐라 그랬어, 정민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자타.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힘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찾는 요소라고 그랬어, 알겠지?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위치 같은데 밑줄 거 있으면 일단 첫째 뭐하라? 선행사 있는지 찾아라. 근데 아까 개런티라고 해서 선행사가 있었잖아. 그게 알고 보니까 선행사인 게 아니라 뭐였어? 동격의 명사였던 거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뒤에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찾으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3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앞으로 2개 더 쓸 거라서 너무 크게 쓰지는 마세요. 넘어가도 됩니까? 차가 넘어가도 되니? 자, 분사예요. 분사의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냐? 일단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하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해서 명사 꾸며준다고 우리가 배웠을 거 아니야?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단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분사는 의미상의 조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째 뭐를 하셔야 되냐면 수식의 대상을 확인하세요. 그 수식의 대상이 바로 뭐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럼 자, 주어 잡았지. 이제 동사 구분만 하면 되잖아.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뜻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능동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능동으로 해석하시고요. 과거 분사는 그냥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웬간하면 다 풀려요. 그래서 능동이면 특히 만약에 타동사의 능동이다. 그러면은 풀진아 뒤에 뭐 있어야 돼?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면 개꿀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유무로 판단을 빠르게 내리시면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없으면 수동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하면 웬만한 80%는 거의 다 풀려요. 빠르게. 알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5번 커뮤니케이티드 같은 거는 꽤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 됐으면 이제 4번의 보어 얘기만 좀 할 거고요. 특히 보어 같은 경우는 그 너네가 소위 얘기한 그 오형식 문장 있잖아. 거기에서 많이 쓰는 건데. 자, 다 썼어? 오케이, 4번. 자, 보어는요 그냥 이것만 불러서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면 이렇게 부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부어 자리에는 되게 형용사가 나오겠죠. 형용사는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명사 친구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건 누구 수식하는 거냐?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적어가 C한 상태가 되도록 V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줄 알면 되고요. 특히 이 지문에서는 뭐가 쓰였어? keep. 그치? keep 목적어 없이 하면 뭐야? 목적어가 C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동태로 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어는 그냥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2번으로 오시면 돼요. 자, 이번이요. 자, 1번.
The idea that people selectively expose themselves to news content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자, 1번에 딱 봐도 LO에 돼 있는 곳에다가 풀어보니까 형용사계, 부사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형용사는 누구 친구라고 그랬어? 누구 친구라고 그랬어? 그럼 부사는 누구 친구? 동사.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누구 수식하는지만 보면 돼. 명사 아니면 부사고, 명사면 형사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얘 지금 뭐해? 딱 봐도 expose 동사 꾸며주잖아. 그러면 동사 친구는 그냥 부사 맞죠? 이제 1번 이렇게 3초 안에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avoid네. 근데 자, 동사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지금 앞에 뭐 있어요? and라고 했죠. 자, 그러면 2번은 무슨 문제? 등위 접속사 문제.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어떻게 풀라고? 등위 접속사 전략학 정민아. 등위 접속사 전략학 맞긴 한데. 친구 찾기요. 부정 친구 찾아라.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 뭐야? 같은 거. 이제 효린이랑 효진이가 같으니까 친구잖아. 나랑 친구예요? 하기 싫구나. 자,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가 격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름이 등위 접속사예요. 부정사끼리 연결했으면 부정사야 되고 절끼리 연결했으면 절이어야 된다. 이게 등위 접속사의 원리다. 자, 그럼 잘 봐. 등위 접속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아까 대명사랑 똑같아. 해석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려워. 그리고 등위 접속사 문제는 꼭 어떠냐면 문제가 길어. 알겠지? 자, selective exposure is a psychological concept. 자, 선택적 노출은 심리학적 개념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seek out 찾는다고 정보를. 근데 그 정보는 뭐냐면 conforms 따릅니다. 그들의 존재하는 신념 체계. 자, 그럼 잘 봐. exposure는 psychological concept고 that says 뭐라고 얘기하냐면 people seek out information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의미 없죠. 그럼 뒤에서 좀 볼게. 자, 잘 뒤에서 보면은 that says 컨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동사고 people seek out information.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다고. 잠깐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people says하고 이거 that이 생략된 거잖아. 그럼 that 뒤에 접속사니까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people이 주어고 seek out이 동사죠. 그리고 두 번째 information that conforms. 요거는 잘 보시면 선행사죠. 왜? 동사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관계절이라는 뜻이잖아.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지금 관계절의 친구인지 동사의 친구인지 지금 묻는 거야. 그러니까 V1, V2인지 아니면 RV1, RV2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겠죠? 그래서 너네 이거 등위 접속사 했을 때 동사 누군지 찾는 문제는 주어를 찾으면 끝나. 주어가 누구예요? 이거?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 근데 그 정보가 뭐다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맞는 거. 그거는 찾아서 끼고 그 다음에 자기 거를 맞서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어보이드 한다고 하죠. 그지? 근데 여기 어보이드가 만약에 컨폼스랑 친구면 정보가 회피한다는 뜻이잖아. 정보가 회피하는 게 내가 정보를 회피한다고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주동 관계로 봐야 되죠. 그래서 V1, V2로 봐야겠네. 그러면 seek out의 친구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보이드가 맞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병렬 푸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 결국 이거 뭐 물어본 거야? 병렬 관계 찾아낼 수 있냐? 물어본 거죠. 자, 3번이 조금 골 때렸을 거예요. 자, 3번은 자 별표 치시면 돼요. 요거 고난도였습니다. 자, 요거를 많은 친구들이 express 했을 때 동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요거 PP냐 동사의 과거형이냐 보면 되잖아. 자, 동사였다 치면 express 자야타야. 그러면 타동사죠. 표현하는 거니까 뭘 표현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타동사네 동사의 과거형을 썼으면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있어 없어? 없네. 저 동사 아니야. 알겠지? 그럼 뭐야? 저거 PP야. 이거 과거 분사예요. 선배가 분사 수식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where는 이게 꾸며준 거야. 여기서부터 볼게. Where they would like see beliefs. would likely see beliefs. 자, would likely 한 번에 see 동사로 잡으면 되죠. 본다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express 됐고 카운터는 뭐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골로 간 거야. 카운터 이제 명사 본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걸 동사 본 친구들이 생겼는데 카운터 요게 동사예요. 카운터는 뭐뭐에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봐야겠다. 너무 좀 헷갈릴 거니까. 네, 처음부터 볼게요. In the past, when there were few sources of news, people could either expose themselves to mainstream news. 그래서 either A or B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메인스트림 주류 뉴스에다가 자기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도 있었고, 자, 그래서 그 주류 뉴스가 뭐 어디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관계부사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would likely see, believes expressed. 요거는 expressed가 앞에 있는 believe를 꾸며주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너네 C가 보다잖아, 지각 동사잖아. 그래서 표현된 믿음이 counter to 맞서고 있는 걸 볼 가능성이 높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요거는 뭐야? 꾸며주는 거라서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분사구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고난도입니다. 고난도는 따로 너네가 챙겨서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4번은 대시라고 떡하니 해놨네. 그럼 그냥 너네 뭐 하면 되냐면 일단 대시 있으니까 뭐 먼저 판단해라. 뭐의 유무를 먼저 판단해라. 시연아? 선행사만 부분은 그러니까 접수수단식 관계가 대명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선행사 유무를 뭐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었다 칠게요. 끊을게요. 자, people can easily find a source of news. 소스를 찾을 수 있다 하고 that 해놓고 지금 딱 봐도 뭐 하고 있어? 선행사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네. 아, 주격이구나. 맞네.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관계대명사 문제는 5초짜리 문제요. 그래서 4번은 그냥 뭐 끌고 왔는데 관계대명사 개념 끌고 와서 푸셨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believes.라고 되어 있네. 자, 동사에다 밑줄 떡하니 그어놨죠. 그럼 여기에 동사 위치인지 아닌지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this 이것은 이끈다. the possibility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이 무슨 가능성이냐면 creating many different small groups. 많은 각기 다른 조그마한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의 가능성인데 그 집단은 또 뭐의 집단이냐면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대? with. 자, 이 with 뭐야 이거?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 있어야 돼? 명사. 그래서 여기 지금 명사 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지금 이거는 뭐야?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거 동사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뭐로 바꿔 써야 돼? with 목적어니까 여기 분사 나왔어야 되죠? 의미상의 적어도 보니까 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효리나 believing이 맞을까? believed가 맞을까? 왜? 그러면 현재 분사를 이제 능동이 되죠. believe는 타동사예요. 믿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 목적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타동사니까 능동으로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바꿔야 돼? 그래서 5번은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with 목적어 분사 구문. 그래서 5번은 뭘로 바꿔 써야 되냐면 능동이니까 believing으로 바꿔 써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 그럼 개념 정리해 봅시다. 자, 형용사는 명사 친구고요. 부사는 동사 친구예요. 그래서 너네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 부사를 너무 복잡하게 하고서 뭐 구처럼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사, 수식, 유무로 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꾸며주고 있다. 그럼 그냥 뭐야 그거? 형용사. 근데 명사를 꾸며주고 않고 있으면 싹 다 부사하면 돼요. 알겠죠? 끝.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형용사 부사 문제 의외로 자주 나와.
알겠지? 요거 나오면 개꿀 포인트니까 빨리 푸셔야 돼요. 우진아 형용사 누구 친구라고? 명사 알겠지? 그러니까 명사 꾸며주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다 됐으면 2번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나요? 자, 등위 접속사는 같은 놈들끼리 연결한다 보니까 친구 찾기라고 하시면 돼요. 친구를 찾는다는 건 서로가 같은 형태라는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은 형태여야 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현아 어떻게 푼다고? 이거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석이라고 쓰는 애들이 제일 수능에서 무서운 놈들입니다. 해석을 안 하면 틀리게 해놓고 해석이 어렵게 일부러 문장이 겁나 길 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수능은 절대로 니네가 이거 알아 몰라 이런 유치한 문제 절대 안 낸다고. 그지? 그런 문제는 수능에서 거의 안 나와요. 아 나오는 데 하나 있구나. 한국사 빼고는 없어. 근데 이럴 거면 한국사 왜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치? 한국사는 한국사 해야지. 나중에 꼭 한국사 자격 시험 보세요. 그렇죠? 3번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두 개죠 무조건. 자, 뭐가 있다 했어? 주격이랑 목적격 있어요. 알겠죠? 얘네 둘 다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있어야 돼. 그리고 관계대명사 있고 쭉 뒤에가 어떤 구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한 구조다. 그래서 뒤에서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면 RS라고 하시면 되고요. 목적격이면 RO라고 하면 돼. RS는 쉬워. 그냥 뭐 하면 돼? 관계사 뒤에 그냥 뭐밖에 없어? 동사밖에 없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주격일 때는 뭐야? RS, RV 이런 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R9, RS, RV 이런 식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조만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뭐가 없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지? 여기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특히 요거는 타동사여야겠죠. 끝! 됐죠? 아, 요즘 졸려요? 자, 4번. 갈 길이 멀어서 진도를 짧어. 못 썼어? 졸려? 4번까지, 3번까지 하고 싶자. 3번까지만 참아. 됐죠? 지울게요. 분사 구문은요, 이제 위드 분사 구문 저희 자주 나와. 근데 저게 지금 원래 문법 강의 저렇게 안 하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저렇게 하면 개꿀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수능 끝나면 나중에는 수능 끝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더 불같은 지옥이 펼쳐져요. 토익, 탭스, 토플, IELTS. 그죠? 여러분들 유학 간다 하면 토플 보셔야 될 거고, 서울대 가셨다 하면 탭스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취업할 때는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 이거 하셔야 되죠? 거기가 더 지랄 맞거든요. 거기 문법 문제 하나에 30초, 40초 막 이렇게 걸려야 돼. 보자마자 탁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거기가 더 지랄 맞은 세상이야.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이렇게 공부하면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학교 2학년인데 학원 다녀야 된다. 그래서 원래 솔직히 옛날에 내 18년, 19년대 선배들은 햄커스 토익에서 나오고 내가 빠뜨 들고 서 있는 걸 그랬거든. 제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고 영어는 그냥 고3 때 끝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공식화해주고 패턴화해주면 너네가 빨리 풀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발 수능 때 어법 틀리지 마시고 꼭 맞아오세요. 자, with 플러스 목적어 분사구문 with가 왜 그러냐면 뭐였으니까 이거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서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정리가 무조건 전략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아니요, 선행사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예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알겠지? 주어를 기준으로 잡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라고 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보통 자주 나와요.
자, 능수 구분 어떻게 하라고? 효리야, 뭐 보고 판단하면 되나? 뒤에 뭐 있는지 용으로? 분사 뒤 목적어 용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with잖아. 그래서 현재 분사는 보통 어떻게 해석되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적어 분사면 뭐뭐 된 채로 보통 부대 상황을 나타낼 때 써요. 부대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병달 함께 일어나는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저렇게 with 분사문 나오면 저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자, 다 되신 분은 3번 문제 풀이로 오시면 됩니다. 자, 3번 풀고 약속한 대로 좀 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요. 자, 1번 대열이네. 뭐야? 태연아. 대명사네. 대명사 전략화. 자, 무지성으로 생각을. 오늘 너네 내신 아니 그 모의고사에서 피곤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렇지? 자, early astronomy provided information. 초기에 천문학은 줬다 정보를. 뭐에 대한 정보냐면 when to plant crops, 언제 곡식을 심을지, 그리고 줬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동사는 V1, V2네요. 그리고 주어는 astronomy고 휴머니스트가 목적어죠. 그들의 최초의 형식적인 방법을. 이 그들은 누구 가리키는 거야? 휴먼스 가리키는 거네. 복수네. 대열 맞죠? 끝. 이렇게 치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받쳐줄 만한 애가 여기에 그럼 크랍스일 수는 없잖아. 뭐 곡식한테 뭘 줘? 저거 방법은 누가 쓰는 거니까? 사람이 쓰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문맥상 봤을 때 가리키는 게 휴먼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평가원이잖아. 평가원 문제는 다 이렇게 해석해서 여지를 남겨줄 거야. 알겠지? 자, 2번 이즈네? 이거 그냥 뭐 하면 돼? 동사일치 물어보는 거예요. 자, 동사일치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전략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를 찾으면 끝납니다. 알겠죠? 자, 여기 해보시면 스톤헨지라고 했어요. 스톤헨지하고 지금 콤마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요거는 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동사가 누굽니까? 요번에 그럼 주어 스톤헨지 단수니까 is 맞죠?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일치라고 하기에는 복수형으로 태클 관계 없어가지고 그냥 동사 위치라고 할게요. 알겠죠? 동사인지 아닌지 보면 돼. 보기만 하면 돼요. 자, 3번은 웨어리네? 그럼 오지나 이거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웨어리니까. 관계 부사라고 하면 돼. 오지나 관계대명사 전략과 뭐였어 아까? 관계대명사 전략과. 아,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알겠지? 수능 때 이렇게 바로 안 튀어나오면 어떡해? 너 또 감으로 풀 거야. 하면서 1번 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느낌상으로 4번 찍고 이러지 말자고. 알겠지? 관계대명사 뭐라고? 너무 느린데? 관계부사는 선행사. 알겠지? 둘 다 선행사 있어야 돼. 얘들아, 관계대명사 아까 무슨 역할 한다 그랬어? 접속사는 명사 역할, 관계대명사는. 너 앞에 썼잖아. 1번에 뭐라고 썼어? 형용사로 썼잖아. 형용사 역할 했잖아. 앞에 선행사 꾸며주니까. 그치? 관계부사 무슨 역할 해? 문제. 형용사 역할. 알겠지? 혼동하지 마. 부사니까 부사 이러지 말고. 알겠지? 뒤에 절에서 부사란 뜻이야.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앞에 뭐 있어 중에? 뭐 선행사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선행사가 있으니까 그럼 관계절자리 맞다고요. 그럼 이런 다음에 부사인지 대명사인지 찾으면 돼. 알겠지? 그럼 대명사 아니기만 하면 되잖아. 아까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격, 그러니까 주격이랑 목적격이라고 했잖아. 그냥 주어 목적어 다 있으면 끝난 거야. 그건 다 부사야. 알겠지? 자, 우리 뒤에 봤더니 The sun rise 자동사죠. 그냥 오르다. 그럼 끝났네.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주어 동사 다 있으니까 이거 완전한 거예요. 알겠죠? 그냥 관계부사 문제 낼 때 평가 꼭 저거 뭔 짓거리냐면 동사 맨날 자동사가 갖다 놔. 얘네 자타 구분 못하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못하게 하려고. 알겠죠? 그래서 자타 구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rise는 자동사야. 오르다야. 올리다는 뭐야?
raise. 알겠죠? 이게 타동사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 있죠? 그러면은 관계부사 맞습니다. 끝. 됐죠? 자, 4번. been used네 b 플러스 pp지. 서연아, b 플러스 pp가 뭐야? 중딩 때 뭐라 배웠어? 수동태. 얘들아, 수동태만큼 개꿀문제가 없거든. 동현아, use 자야 타야? 타지. 사용하다지. 근데 사용하다 뒤에 목적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수동 끝.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4번은 맞아요. 일단 5번 또 장난쳤겠네. 효진아, 5번 무슨 문제야? 아, 등위 접속사야. 알겠죠? 등접이에요. 등접. 자, 등위 접속사 문제는 해석해서 풀라고 했죠. 자, 귀네. 좀 짜증나지 이거.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uilt by 한동하시면 안 되죠? 이거 동사 아니에요? 분사죠.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The existence가 주어죠. 스톤헨지의 존재가 뭐를 품냐면 silent, 조용한 증언을 품는데요. 그게 뭐에 대한 증언? Both to the regulatory of nature and to. 자, 여기 있는 등위 접속사는 얘랑 얘 연결하는 거죠. 이제 자, ability of the human mind see. 자, to see. to see가 지금 뭐예요? human mind 수식하죠. 그지? 의미사용 주어가 요거네. 인간의 마음이 뭐한다? 본다. behind. immediate 즉각적인 등장, 즉각적인 외양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discovers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얘 지금 뭐랑 연결했다는 거야? bears랑 지금 연결했다는 거지. 근데 주어가 누구야? 그럼 스톤헨지가 이거를 품고 그 다음에 발견한다는 거네? 걔 또라이 같은 뜻대죠. 그럼 스톤헨지가 가가지고 하고 찾았다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죠? 타일러 누구 친구야? 볼 줄 아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발견할 줄 아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5번은 틀렸습니다. 여기 무슨 자리예요? 투부정사 자리. 그러니까 5번은 뭐라고 바꿨어야 한다? discover라고 했었어요. to discover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o 생략해요. 보통 투부정사 쓰고 뒤에 있는 애는 to를 생략해서 그냥 원형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이거 니네 올해 6월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 봐. 6월 9월 트렌드 어때요? 문법 문제 쉽죠? 근데 쉬운데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태반이죠. 그지? 근데 잘 봐. 두 문제 정도는 해석이고요. 세 문제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너네 잘 보면 1번이랑 3번이랑 4번 같은 문제 있지. 2, 3, 4. 이거는 5초 컷이야.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어땠냐면 작년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즘 수능 트렌드가 5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선지가. 3개는 쓰레기 같은 거죠. 그냥 10초 안에 풀 수 있는 거. 2개에서 승부 봅니다. 근데 그 2개는 다 뭐다? 대명사, 뭐 제기대명사, 등위 접촉사 이런 걸로 내요. 해석을 안 하면 못 풀게. 그리고 해석은 또 어떻게? 이렇게 3줄짜리. 이게 요즘 트렌드야. 그래놓고 점수는 몇 점? 2점. 그래서 작년 수능부터 이어져온 전통이니까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3문제는 꼭 빨리 풀 줄 알아야 돼요. 전략화를 통해서. 그럼 관계부사 저거 전략화 좀 해볼게요. 자,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고 관계부사는 그래서 채연아 무슨 역할을 한다고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너네 뭐 찾아야 된다? 관계부사 그때 선행사 찾아야 돼요. 그리고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요 총 4가지 있죠. 장소를 나타내면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행사가 다 어떻냐면 대부분 장소, 시간, 방법, 이유와 관련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선행사가 앞에 쭉 박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가 다 어때요? 완전해요. 이렇게. 특히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타동사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타동사는 혼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형태일 겁니다. 끝.
행분들 좀 가져올게. 다 썼나요? 넘어갈게요. 자, 수동태. 수동태는 문법 특강 했을 때 누구 입장에서 수업한다? 자, 능수 딱 정리해줄게. 능동태는 가해자 입장이고요. 수동태는 누구 입장이야? 피해자 입장이죠. 자동사 동현아 수동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야, 피해자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야,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있어? 그치? 그거 자해 공간이 아니야. 그치?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있다는 거고, 즉 주동과 그러니까 저 주동과 피동이라고 하죠. 보통 국문법에서.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네. 그럼 그 수동태는 무조건 뭐만 쓸 수 있다? 타동사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는요 타동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끝났지. 수동태는 그냥 뭐로 풀면 돼? 그냥 뒤에 목적어 유무로 풀면 돼. 분사구조랑 똑같죠? 아까 분사가 능동 수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도 똑같죠. 그지? 자, 타동사만 가능해. 알겠지? 자동사는 못 써요. 자, 그러면 자동사는 그럼 수동태를 영역 못 쓰는 걸까?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 요게 그래서 한때 사관학교에서 핫했어. responded to 막 이런 거. 장난치. responded 위주로 하는 거 맞냐? 틀리냐? 틀리죠. responded to라고 해요. respond는 자동사고요. 이런 문제가 사관학교에 한 3, 4년 전에 핫했습니다. 수능에 안 나와요. 수능은 근데 자동사인지는 물어보는 문제 나와.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9분이니까 25분에 시작할게요. 5분만 쉬세요. 뒤에 마저 문제 못 푼 사람은 또 푸세요. 성기랑 같은 말 아니지? 같은 말이야? 오늘 내가 털렸냐? 왜 안 푸시? 그냥 센치해진 말이야?
떠나서 살아생전 그런 적은 없어. 난 너무 걱정되는 게 국어가 물 수능이니까. 알지. 니네 국어 9월에 9월 무슨 말이지? 국어가 불일까? 내가 간다고. 영어는 불일 수도 있어요. 느낌이 싸해. 쉽게 나와. 모바일이야? 손세상 되잖아. 아니다. 권성명도 되네. 아 이거 더 좋지. 에리카 완전 더. 에리카 돼? 그럼 그거 있죠. 공부하자. 4번. 됐어? 거의 다 왔잖아. 좀만 하자. 나는 10월 모의고사가 끝났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너는 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자, 1년 잘 살았어? 효진이는? 잘 살았어? 마무리가 좀. 마무리. 우진이 1년 잘 살았어? 그냥 네가 느끼면 돼. 잘 살았을 때 그렇다잖아. 자기만의 기준이 있구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내는 잘 살면 돼요. 사연이는 잘 살았어? 못 살았어요? 효린이는 못 살았어? 그래? 잘 살았어. 서령이는 잘 살았어? 잘했어. 동현이는 네. 잘 살았어? 잘했어. 은우야 어때? 아쉬워? 잘 살았어? 그것도 아니야? 뭐 무회색이야? 정민이
살았어? 나중에 가면 대학 진짜 먼지거든요. 난 되게 대학이 중요할 줄 알았어. 근데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만 넘으면 딱히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선이 뭐냐면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만 나오세요. 아니면 직업군 나오던가. 그 정도만 나오면 그냥 니네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상명대 나왔다, 문과 상명대 나왔다, 대기업가인데 지장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국민대 나왔다, 그럼 끝이 아니에요. 꽤 상위권이야. 건대 나왔다, 그 엘리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 서영고만 나오면 막 서영고여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아니고 그냥 광명상가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그 이상만 나오면 돼요. 진짜 절대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만약 본인의 욕심이다, 난 굿 죽어도 서성한이다 라고 난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 근데 굳이 거기 갇히지는 마. 학력이 진짜 다가 아니라는 걸 사교육 와서 많이 느껴요. 그렇죠? 저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학력 그렇게까지만 안 중요하니까 너무 갇히지는 마세요. 나중에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능력, 학력 말고. 그런 의미에서 정민아, 저 1번은 어떻게 풀어야 돼? 대시잖아. 뭐야 저? 앞에 전치사인데? 선행사에 나왔네. 아니지,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 대명사야. 얘들아, 대시 접속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잖아. 아니, 태초로 가져야죠. 대명사 있잖아. 지시대명사. 저거 대명사 전략화. 너님 대명사 전략화 모른다고? 방금 했는데? 앞에서 찾으라 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가리키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특히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 from A to B 할 때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from the depiction of objects to that of abstract notions라 돼 있대. 그럼 영어 가리키는 게 누구니까 depiction이거든요. 단순해요? 그럼 대시라고 하는 게 맞죠? 1번 맞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10초짜리 문제예요. 자, 2번은 많은 학생들이 어버버버 하다 그냥 넘어간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 어렵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그거 분사 구문이야. 알겠죠? 이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분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뭐지? 뭔가 느낌이 상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많은데 잘 봐. Sumerian's cuneiform was a linear writing system. 자, 동사, 주어 다 있죠? 자, 그러면은 접속사 없지, 채연아. 동사 뺐으면 돼야 안 돼. 접속사가 있어야만 또 쓸 수 있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본능적으로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 끊어서 주어 동사 또 나와야 되는 줄 알아. 그러고 이렇게 간다. 근데 일단은 동현아, 셋의 과거형은 뭐야? 셋이죠. PP는 뭐야? 셋이지. 그래서 PP형이 원형이랑 똑같아가지고 저희 PP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 셋은 뜻이 뭐야? 정말 자야 타야 타겠지. 근데 지금 셋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럼 저 PP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셨어야 돼요. 과거분사입니다. 자, 과거분사 전략과 효리랑 뭐라 그랬어? 뭐 있어야 된다? 분사. 과거분사, 동사, 준동사.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분사구거든. 분사구야, 분사구. 알겠지? 그래서 맞아요. 의미상의 주어. 알겠지? 3번 themselves네. 제기되면서. 정민아, 제기되면서 전략과. 어?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쓰는 거야. 얘들아, 주어랑 목적어는 영어는 원래 달라야 돼. 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저기 themselves 썼다는 건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라는 뜻이죠. 제기대명사 문제도 마찬가지 대명사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하셔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nd objects do not organize. do not organize가 동사죠. themselves 라고 했을 때 이거 해석을 했다는 가정에서 그냥 하는 거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자기 스스로를 조직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거든요. 그럼 주어라서 목적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때 주어랑 목적과 같을 때는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해서 푸시는 거예요. 자, 4번은 투부정사 자리냐 물어보는 겁니다.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건, 자, 투부정사가 어디에 속하니까? 투부정사, 부정사, 준동사에 속하죠.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의미상의 조랑 잡아서 해야 된다 했잖아. 준동사 왜 쓴다고 그랬어? 아까 분사구문 생각하면 돼. 분사구문은 뭐야? 동사 하나 쓰고 동사 두 개 표현하는 거잖아. 접속사 없이.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야. 동사 하나 쓰고 투부정사 써서 두 개의 의미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되죠. 했을 때 적절합니다. 자, early rock paintings thought 좋고 PP죠. 이거 분사구야. thought had been created for ritual purposes. were 해서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접속사 없으니까 동사를 또 쓰고 싶으면 준동사로 전환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 수동태구나. were possibly shaped and organized. 이게 싹 다 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뭐 하기 위해서? to follow 하기 위해서. 의미상의 조였고 요거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을 때 적절하네요. 그리고 follow라고 하는 게 좋죠. 왜? 뒤에 목적어 있네? 그럼 능동이니까 be followed 하면 안 되겠죠? 4번 맞다. 그렇게 하면 돼. 투부정사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시험 특히 뭘로 쓰였어? 부사로 쓰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5번 겁나 골 때렸을 거야. 5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5번은 왜 어려웠냐면요. 한번 볼까? 자, so uniformly is this expectation 있는데 이거 뭐냐면 소대구문입니다. 특히 소대구문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소가 앞으로 딸려나간 거야. 이거 원래 뭐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잖아. 근데 이거 원래 어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this expectation is so uniform that the odd exception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 소가 가운데 있던 걸 앞으로 빨려나가게 했지. 근데 너무라는 게 개인의 형용사를 수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형용사 같이 빨려나갔지. 그래서 앞으로 빨려나갔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치가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대가 유니폼하다라고 해야 되네. 그럼 여기 보어 자리죠? 그래서 부사가 아니라 뭐였어야 돼? 유니폼이라고 했어야죠. 보어가 도치된 거니까. 이번엔 답이 유니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죠? 자, 개념 정리해볼게요. 자, 제기대명사. 자,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주어랑 목적어는 절대로 같아서는 안 돼요. 근데 주어랑 목적어가 만약에 같으면 그때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너네가 이게 제기대명사 자리인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어가 목적어에 꼭 와야 될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 말은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명사 문제라서 해석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기대명사 문제가 문법에서 어려운 축에 속해요. 해석을 꼼꼼히 해야 되거든요. 정말 심하면 앞문장까지 읽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준동사 기본 원리를 여기서 싹 정리해줄게요. 그래서 너네 준동사 문제 틀리면 여기 와서 개념 보고 가야겠지.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해줄게.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자, 준동사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준동사는 분명사, 분사, 부정사. 근데 분사도 두 개가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부정사도 두 개가 있어요. 초부정사,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내가 맨날 얘기하는 분사 원형이야. 이거. 그래서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총 5개를 준동사는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자, 일단은 준동사 전략과 채연아 뭐라고? 준동사 뭐 했어야 된다? 왜 선행사 이렇게 꽂혔어? 자, 선행사는 무조건 관계사라고만 해야 돼. 자, 그래서 너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준동사는요 결국 하나의 또 다른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보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 준동사 그냥 항상 저렇게 해석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야. 효린아, 시제가 시간 나타낸다. OX. X라고 그랬죠. 시제가 대표적으로 동양인들이 잘못 오역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거 기억나 혹시? 여기 지금 문법 특강 안 되는 사람이 절반이라서 그 부분만 내가 따로 다시 좀 가르쳐 줄게. 너네 사실 그래서 저 요즘 중1부터 고3 강의할 때 시제할 때 그냥 이제 시제라고 말하면 텐스라고 해요. 요즘 텐스는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프레젠트랑 패스트. 텐스는 긴장감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긴장감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시제가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긴장감을 주냐 안 주냐로 보시면 돼요. 프레젠트는 존재한다는 뜻이죠. 현재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패스트는 지나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긴장감이 지금 나한테 있는 상태인 거고 패스트는 나한테 없는 상태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한테 긴장감을 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지금 당장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야. 지금 정빈이한테 영향을 끼쳐서 긴장감을 주는 행위는 뭐야? 내가 너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너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 이런 게 긴장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쓰는 게 현재 시제고 과거 시제는 긴장감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정법 쓸 때 과거 시제 써, 현재 시제 써.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할 때 쓰는 거거든. 알겠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두 달 남았네? 두 달 후면 이제 20살이잖아요, 너네. 그죠? 두 달 후에 20살인 너네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니까. 근데 그거 긴장감 줘? 오늘 20살인 거 아직 긴장감이 없잖아요. 왜? 안 왔잖아, 나한테. 안 왔거나 아니면 이미 끝났거나.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뭐예요? 과거 시제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랑 무관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나타내는 건 다 누구냐면 얘네들이야. 그래서 I want to go home 할 때 I want to go home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이거 내일 중학교 1학년 해설 강의해야 돼. I want to go home이 맞게 I want to go home이 맞게. want는 원하다잖아. 투부정사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느낌이라고 했어? 미래지향 느낌이라고 했잖아. 과거 분사는 끝난 느낌이고 현재 분사는 진행의 느낌이고 원형 부정사는 항시, 맨날. 그죠? 그럼 I want to go home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맨날 집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냥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집에 가는 행위는 효린아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쓰는 거야. 알겠죠? 준동사는요 항상 시간 정보에 맞춰서 써야 돼요. 동명사는요 시간 정보 없어요. 시간성 없습니다. 그래서 준동사는요 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너네가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 사역동사라고 했던 그 have, make, let은 왜 동사원형 쓰는 거냐면 have, make, let이라는 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정빈이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 했을 때 사역동사 have, make, let을 썼다는 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반드시. 그러면은 그 상태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네. 그럼 뭐가 제일 강력한 뜻을 내포하니까 항시 그렇다는 원형 부정사를 내포하는 게 좋으니까 have, make, let은 그래서 동사원을 쓰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게 사역동사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야. 그래서 준동사를 쓸 때는 항상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준동사는 항상 전략할 때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 잡아서 능순지만 잘 찾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아까 투부정사 같은 문제, 그지? 그런 게 투부정사 거기서 어떻게 쓰이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동사를 했다는 거잖아. 선후 관계가 명확하죠. 미래지향이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뭐 할 때 쓴다? 동사를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동사 표현을 여러 개 쓰는 거야. 이러려고 준동사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접속사를 안 쓰고 동사 쓴 다음에 동사를 하나 더 표현하고 싶으면 그때 쓰는 게 준동사라고. 알겠죠? 이런 겁니다.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썼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동사가 동사 원보다 뒤에 나오네? 그럼 그때 그냥 뭐 쓰면 돼? 이렇게. 그럼 접속사 안 쓰고 동사 두 개 쓸 수 있잖아. 알겠죠? 이렇게 발전한 거야, 언어가. 끝. 됐죠? 넘어가도 돼요? 지울게요. 자, 3번 소대구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식화 해줄게요.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소댓은 너네 솔직히 그냥 건전하고 아주 무난하게 소댓 이러면 무조건 맞춰. 근데 소댓이 니네가 쓸 때가 언제냐면 아까처럼 소 맨 앞에 뺐을 때야. 알겠죠? 소를 맨 앞으로 도치했을 때를 볼게요. 소가 맨 앞으로 빠졌을 때는요, 여기에 소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 거예요. 그러고 여기에서 동사나 주어, 즉 도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랑 부사일 때, 즉 형용사일 때는 어쩌냐면 소, 형, 자동사, 특히 누구?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2번 부사일 때는 언제냐면 그냥 일반 동사, 일반적인 동작 동사 나오고 주어 이렇게 갈 겁니다. 미안. 이거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서 얘는 요거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한 달 남았으니까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죠? 도치 구문 요즘 핫하다고 했죠? 이거 도치 요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도 도치입니다. 5번 갈게요. 자, 5번까지 하면 끝나겠는데, 자, 나머지는 5번까지 하고 끝내고 토요일 날 6번부터 10번 해설하고 10월에 섞어서 할게요. 알겠죠? 자, 1번은요, 이거 뭐냐면 도치구문 수일자. 수일치는 수일치인데 도치구문의 수일치는 따로 전략화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문법 특강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치사구 나왔을 때 전명구 나오죠? 그러면 자동사랑 주어랑 뒤집힌다고요. 추입쓰네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맞죠? 끝.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2번도요 도치구문이에요. 도어가 도치되었을 때입니다. 특히 도어 도치구문은 1번이랑 좀 다르게 이거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도 도치구문. 그래서 2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뭐야 하고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2번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떤 거냐면요, 도어가 맨 앞으로 나왔다고 했잖아. 원래 SVC인데 C가 앞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CVS. 알겠지? 어떻게 된 건지. 자, 이거 일단 정리해 줄 테니까 suggestive of our open air markets and flea markets. 도어가 무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도어가 되게 길죠? 그래서 자동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어로 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어 도치 보면은 항상 꼭 어떤 일은 주어가 있다는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정면 무슨 역할이야? 그렇게 하시나요?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나면 다 선행사라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이거 선행사 수식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어의 인식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무려. 그러니까 주어가 엄청 길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주어도 길고 좀 보어도 길잖아. 이러면 당연히 문장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읽기 편하게 하려면 보어를 앞으로 빼는 게 편하지. 그지? 그러니까 나 지금 보어 앞으로 뺐으니까
도치대에서 나 너한테 지금 이 문장 조금 또라이 같은 걸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도치구문의 역할이야. 알겠지? 그래서 C가 지금 앞으로 빼지면서 지금 V랑 S를 뒤집어서 여기까지를 보어라고 인식하렴 라고 알려주는 거.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게 도치구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2번은 이것도 너네가 패턴화하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안 쓰니까. 알겠지? 3번은요. 이거 뭐 물어본 거냐면 자동사계, 타동사계 물어본 거예요. 의외로 심심치 않게 평가 문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나왔어. 이멀지 자타. 뜻 뭐야 뜻? 나오다. 자야타. 자. 그래서 그냥 이멀지대 붙여넣었어. 자동사니까 동사 끝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면 up to a few thousand people 주어가 S고요. set down 끝이야. sit이 뭐니까 앉다. 자동사네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자동사 문제야 그냥. 자동사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 그래서 뭐 너네 중딩 때 rise, 뭐 sit, set 이런 거 외운 적 있잖아. 그거 지금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judging이라고 ing에다가 밑줄 박아놨네. 그럼 이거 분사라는 거잖아. 아니면 동명사거나. 그럼 준동사니까 뭐 있어야 된다고?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될 거냐? 일단 이런 식으로 준동사에다 밑줄 그어놨으면 일단 동사를 먼저 찾아. 알겠죠? 동사 볼게요. 근데 잘 봐. 지금 이 문제 조금 기분 안 좋은 게 어디서부터? 저 멀리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 딱 봐도 싸하죠? 좀 문장이 길죠? 그러니까 동사를 못 잡게 해놨을 거야. An inlander pushed forward and back. inlander가 pushed forward 앞으로 쭉 밀었대요. A net back. 근데 그게 뭐야? ing네 수식하는 거죠. Containing between 10 and 35 pounds of taro and sweet potatoes. and라고 했네. 자, and 등위 접속사죠. 근데 지금 얘가 연결하는 게 절이랑 절이죠.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잘라서 버릴게요. 자, and the seal villager. seal villager가 주어예요. 자, sealing도 마찬가지 분사구죠. sealing은 posit하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나락으로 가버린 게 뭐냐면 이걸 동사로 잡아. 이걸 동사로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가버렸어요. 알겠죠? 저거 동사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respond는요 자동사예요. 알겠죠? 얘는 뭐냐면 responded가 지금 PP로 쓰인 거라서 또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C 오브리저가 반대편에 앉아서 반응을 받았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래서 동사가 얘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이게 동사인 줄 알고 그럼 준동사 자리지 하고 이걸 맞다고 하고 넘어가서 나락한 겁니다. 4번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은 별표 치시면 되죠. 4번은요 뭐 물어본 거예요? 이거 동사 위치 물어본 거예요. 동사 위치인 거 볼 줄 아니? 라고 하면 되니까 자 동사니까 이거 틀렸죠? 자 4번. 자 그럼 잘 봐. 동사가 아까 뭐였어? push되었지. 그럼 시제도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judge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되려면 judge라고 써야 돼. 자 2번, 4번은 고난도 유형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이거 웃자고 낸 거지? 이거 뭐야? 하자마자 선행사 있네, 명사 있네, 동사 있네. 차이나 visit 타 목적이 있어 없어? 없네? 왜? 5번은 관계대명사 문제죠? 10분 남네. 그냥 6번까지. 이거나 문법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됐죠? 그래서 2번이랑 4번 이거 관건이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전치사 이거 전력할게요. 전치사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구를 이루겠지. 자 그래서 도치를 왜 시키냐면 전치사고 뒤에 명사가 쭉 나올 거냐. 근데 문제는 주어도 명사라고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버렸는데 문제는 또 자동사야. 그럼 얘 또 자동사 혼자 나오고 끝나잖아. 그럼 대체 누가 주어인지 구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겠죠. 허비하지 말라고 뒤집어주는 거야. 여기까지만 전치사로 읽어. 도치구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사, 특히 비동사 한 다음에 주어, 이렇게 도치가 발생합니다.
도치 문제는 문법 특강 때도 얘기했어요. 뭐다? 모르면 죽는다. 알면 산다. 그러니까 모르는 놈만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도치는 공부만 하면 돼요. 왜냐면 쓰는 상황을 특정해야만 왜곡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겠죠. 내가 도치할 거야 라는 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도치는 내가 앞으로 싹 다 별표 쳐놓을 테니까 니네 그냥 다 뭐해? 외워 그냥. 알겠죠? 그게 정말 좋은 공부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 그래서 2번은요. 이거는 보어가 좀 길게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보어 9라고 할게요. 보어 9는 기본적으로 어떤 냐면 좀 길어요. 좀 얘가 길 겁니다. 길어서 얘가 쭉 나오다가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사 특히 B 나오면 이런 식으로 주어랑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도치가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가 보어야라는 걸 명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강조를 위해서 쓴 거니까 특정한 상황 아니면 안 써요. 즉 뭐다? 보어보가 길 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구조다 쉽게 얘기하면 C, V, S의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는 좀 몇 개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자동사나 타동사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얘는 목적어가 없고 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를 숙지해야 돼.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몇 개만 좀 정리해주면요. 특히 뭐 emerge, happen, depend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사 대 타동사는 보통 이런 거죠. 아까 봤던 거 rise냐, raise냐, seat냐, seat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저 ly냐, lay냐 이런 거. 또 뭐 있지? 뭐 있을까? 그냥 생각나면 알려줄게.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특히 이런 게 다 자동사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심심찮게 의외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영어는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영어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수 있는 역량만 갖고 있으면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겁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 그냥 토요일 날 하자. 그러다 보면 시험도 봤는데 6번 잠깐 볼게요. 6번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좀 치명적인 오타가 있어서 좀 바꿀게요. 6번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보면 There is not way to know what 이렇게 돼 있죠. not을 no로 바꿔주세요. 이게 좀 큰 오타라고. 다시 There is not way to know what the subjects라고 돼 있는 거 not을 no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뒤에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에서 어떤 개념 끌고 와야 되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의외로 오늘 한 거 문법 개념 거의 다 정리했어요. 지금 너네 안 한 게 뭐 있냐면 관계대명사와 대동사, as, 중속적 부사 몇 개 없어. 지금 오늘 한 게 거의 절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토요일에 프렌치 3랑 그 다음에 10월 모의고사 영어만 혹시 뭐 이거 갖고 오세요.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